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덧 진모 마지막 행정법입니다. 다들 잘 하고 계셨습니까? 네, 표정을 보니 다양한 감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진모를 잘 마치고 일단 마지막 신모 테스트 잘 끝나고 일단 파이널 동안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결국 최종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될 건데 어쨌든 이 진모 기간 이제 거의 다 끝나기는 했지만 진모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좀 어떻게 내용들을 좀 채워 나갔고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것들이 느껴졌으면은요, 남은 기간 동안 좀 채우셔야 됩니다. 저는 진짜 한 이 시점부터 변호사 시험 때까지는 성적이 엄청 많이 오를 수 있는,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던 분들도 지금부터 손 놓으면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근데 조금 부족했더라도 이제 지금부터라도 하면은 이제 분명히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쯤은 아마 좀 지치기도 할 거고 낙담도 될 거고 진짜 일단은 어쩔 수 없다 하는 대로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건데, 그러니까 제 말도 그거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만 잘하면은 분명히 저는 엄청난 실력 향상을 맛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좀 부정적인 감정들은 좀 떨쳐내시고 남은 기간 동안 잘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행정법은 6회 동안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진행 방법은 헌법이랑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는 사례형 간단하게 강평하고 그리고 쟁점 정리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이 쟁점 정리표 보면서 이제 어떤 쟁점들이 여기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2교시는 선택형 해설을 할 거고요. 선택형 해설도 가급적이면 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행정법 객관식을 좀 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객관식은 행정법, 민소, 형소 요거 세 가지가 제일 가성비가 좋습니다. 공부만 하면 무조건 점수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세 가지는 좀 객관식을 좀 잘 챙기시면 좋겠고요. 강의 끝나는 시간이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강의 끝나면 저는 바로 본관으로 이동해서 답안지 클리닉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라이브로 바로 유튜브로 들으실 수 있고요. 라이브로 질문 있으면 질문도 하셔도 되고 어쨌든 나중에 강의로도 다 올라가기 때문에 편하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오늘 하고 났으면 바로 라이브로 들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리닉 신청은 그 신청 방법 적어놨는데 사례형, 그러니까 우리 시험 끝나고 신청하세요, 여러분. 이제 지난번 헌법 때 시험 시작하기도 전에 신청을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 무효입니다. 그래서 시험 끝나고 이제 메일 보내서 신청하시면 되고, 근데 신청하셨다고 해서 제가 다 받으리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근데 최소 6회 동안 2번 이상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아마 벌써 한 20분 넘게 신청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분 제가 다 못 봐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받을 수 있는 받으리고, 오늘 못 받으린 분들은 다시 신청하시면 제가 내일이든 모레든 계속 또 받으릴 거니까 어쨌든 다른 분들 답안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 답안지도 좀 이제 평가를 듣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진도표 보시면 되는데 사실 그 행정법은 이 진도를 완전하게 지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도를 지켜서 출제를 하게 되면은 문제를 10개 내야 돼요. 10점짜리 10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 진도 흐름은 있지만 행정구제법 파트, 행정심판이랑 행정소동은 좀 계속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계속 누적적으로 출제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엄청 많았죠. 문제가 엄청 많았는데 사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그냥 하나입니다. 문제가 많지는 않거든요. 이제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계속 좀 문제의 형식도 바뀔 거니까 좀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대비도 해보시고 연습도 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푸셨던 사례형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문을 한번 보시면은요. 1문을 보시면 자, 첫 번째 문단에서 갑은 학교법인 을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인 병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는 사람이다.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학교법인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 법인이면 무조건 사립이죠. 무조건 사립입니다. 근데 제가 혹시나 싶어서 사립학교라고 적어놨지만 그런 표현이 없더라도 이제 학교 법인이면 무조건 사립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학교 징계위원회가 이제 원고가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후에 균등하게 재배분함으로써 공무원 수당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고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삼아서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했고 이에 따라 을은 의결에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일단 여기서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뭡니까? 얘는 처분이 아니다. 왜? 행정청이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사법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이 아닙니다. 자, 갑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정직 처분의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고 보아 그 정직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고 다음날 갑에게 송달되었다. 변경된 원처분 하는 순간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변경된 원처분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변경된 원처분이 나오려면 원처분도 있고 재결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사안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유일한 처분인 거죠. 자, 1번 문제입니다. 갑은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 침해를 구제받고자 한다. 대상적격, 비고적격, 제소기간을 검토하시오. 쟁점은 딱 3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상적격은 첫 번째 이제 일반론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론을 쓰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그냥 처분만 나오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처분의 개념을 쓰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처분이랑 재결이 같이 나오는 경우에는 원처분주의를 여기다가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재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처분주의를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원처분이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처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개념이 뭔지를 행소법 19조 쓰고 2조 1항 1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분 개념 논증했으면은 그럼 이제 사안 포섭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포섭해야 되는 사안이 지금 2개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사립교원에 대한 징계는 뭐가 아니다. 처분이 아니다를 써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만 담아두면 안 돼. 결국 사례형은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논리적 비약 없이 설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안 된다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라고 납득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사법 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다라고 쓰시고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만이 유일한 처분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상적격은 이렇게 3덩어리를 쓰는 거였습니다.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자, 다음 나머지는 이제 간단하죠. 그러면 근데 어차피 대상 틀렸으면 나머지 다 틀렸을 거야. 그렇죠? 사립학교 사건은 항상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피고적격은 행소법 13조 일반론 쓰신 다음에 사안에서는 위원회 결정을 다투는 거니까 합의제행정청으로서 소청심사위원회가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 제소기간 요것도 틀렸을 겁니다. 만약에 그 재결로 갔었으면은 이 사안은 그냥 행소법 20조 1항 일반론 쓰시고 처분이 있음을 난 날부터 90일 요것만 언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쟁점이었었고 다만 사립학교의 법리를 알아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틀리신 분들은 이제 안 틀리면 돼요. 이제 안 틀리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갑은 성과상여금 재분배 행위는 공무원 수당 규정 제7조의 2 10항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의 주장은 타당한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 규정 7조의 2 10항을 보면은 각급 행정기관의 장애인 소속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조의 2 10항에서는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갑이 한 행위는 뭡니까? 이걸 배분한 행위인 거죠. 배분한 행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7조의 2 10항에 해당하지 않겠죠. 자, 이건 대충 여러분들이 맞추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써야 되는 일반론이 있을 거잖아. 뭔가 이게 어떤 원칙인지 어떤 이론인지를 써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 사안에 포섭하시는 것보다는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행정법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걸까? 뭔가 일반론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일반론. 그럼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형사법에서 배우는 것처럼 뭐 불리한 유추해석 금지. 사실 뭐 이런 표현만 썼어도 뭐 교수님들이 뭐 나름대로 애는 썼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